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요. 사는 게 너무 막막하다. 왜 이렇게 우울하지? 아무 의욕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자주 보게 돼요. 네, 맞아요. 정말 많죠. 마치 2025년 대한민국 전체에 약간 조용한 절망 같은 게 내려앉은 느낌?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뭐 1인 가구 증가, 실업, 고립감, 이런 사회 문제들이 배경으로 자주 언급되고요. 혹시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삶의 근본 원리를 다루는 강연인데 여기서는 이런 우울함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심리 문제, 마음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단순한 마음 문제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삶의 좌표라고 할까요? 가야 할 방향, 이걸 잃어버린 데서 오는 그 희망이 없는 상태에 가깝다. 이런 좀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오, 흥미롭네요. 보통 우울증 하면 뭐 상담이나 약물 치료 이런 걸 먼저 떠올리는데 방향성 상실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근본적인 접근 같아요. 오늘 이 정법 강의의 시각을 통해서 이 조용한 절망의 원인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고요. 어떻게 방향을 찾는 것이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이 강의에서는 현대 사회, 특히 과거보다 지식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사회에서 우울감이 더 심해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우울할 틈도 없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확해요. 딱 그 말씀인데요. 정법 강의에 따르면 과거에는 생존 자체가 가장 큰 목표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게 되면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이 중요해진 거죠. 삶의 의미, 방향. 네. 바로 그 삶의 방향성이 없을 때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히 지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요. 자기 수준에 맞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나 방향을 찾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깊은 회의감,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해지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강의에서는 좀 거칠지만 직관적인 비유로 예를 들면 멧돼지 잡으러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고민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결국 희망이 없으면 우울증이 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존 과제가 뚜렷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선택지라 많아지고 의미를 찾아야 할 때 오히려 길을 잃기 쉽고 그게 우울감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어떤 물질적 풍요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설정의 문제라는 거네요. 네, 방향 설정. 방향성 부재와 더불어서 관계 문제도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법 강의에서는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마음을 털어놓고 내 어려움이나 생각을 의논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울증이 온다고 강조해요. 의논 상대요? 네. 특히 지식사회일수록 이런 소통하고 의논할 상대가 없으면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강의 자체가 때로는 그런 칠구나 의논 상대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말해요. 강의 자체가요. 네.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외로움을 더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정법 강의는 우선 내 안의 준비를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안의 준비. 네, 바로 공부를 통해서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공부입니다. 공부요. 어떤 공부죠? 이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지식 쌓는 걸 넘어서요. 내 영혼의 질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영혼의 질량. 네, 비유하자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근본적인 이유, 방향, 이런 걸 탐구하면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외부 조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공부군요. 네,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100일 기도처럼 일정 기간 꾸준히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노력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한 100일 정도 정성을 들이면 기본적인 어떤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네, 꾸준함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을 또 나누고 의논하는 과정,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신의 생각이나 노력을 블로그 같은 곳에 기록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록이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게 또 인류에 기여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봐요. 와, 생각보다 스케일이 크네요. 결국 내면의 그릇을 키우고, 즉 공부하고, 또 건강하게 소통하고 의논하고, 자신의 길을 기록하고 나누는 실천.
이 과정에서 방향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정리하면 딱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그 우울감이라는 게 더 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 좋은 해석인데요? 네. 누구보다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단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인 거죠. 맞아요. 방향만 보이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고 정법 강의는 강조합니다. 네. 그 방향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 한 명과의 대화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오늘 읽은 글 한 줄 혹은 말씀드린 정법 강의 한 편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안해하기보다 일단 내 안에 힘을 키우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네. 이 깊은 대화가 지금 혹시 길 위에서 망설이고 계신 당신에게 작은 영감이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울증은 희망이 없어서 생긴다. 희망은 방향에서 오고 방향은 공부에서 열린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이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살리고 또 나아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